예, 반갑습니다. 김환입니다. 자, 그 시장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을 이제 조기에 마치고 그 테헤란을 떠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후에 또 지금 기사 보니까 지금 뭐 이란에서 뭐 테헤란 탈출 행렬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뭐 식료품도 사재기하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또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일단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안 그래도 일단 지금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구간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일단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천했던 종목군들 먼저 제가 AS 해드리고 먼저 오늘 강의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따 제가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점과 저점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지수가 지금 오늘 그 3,000포인트에서 2포인트 낮게, 그러니까 2,998 오전에 터치하고 지금 밀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한 중반 이후부터는 그 종목군들 보니까 쇼커버 들어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더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좀 슈팅이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와 더불어 가지고 뭐 하이닉스 하나 빼고는 완전히 그 소외가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뭐 상반기 동안 일단 배터리 그 충전을 좀 많이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이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체크해드렸습니다만 뭐 상반기에 오른 게 있어야 뭐 빠질 때 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좀 지나면 하반기에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지난주 증시 전략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감매수 구간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리면서 가격 및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 예 말씀드렸었고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대표주 바이앤 홀드 전략.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은 좀 오르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었고,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신고가 나왔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좀 병행하시면 됩니다. 삼전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왜 반도체 대표주를 말씀드리냐면, 그 5월과 6월 여러분들 그 수급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죠. 수급적인 면에서. 근데 지난주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는 장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월달 저점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V자로 쏠 때, 지난주 초반까지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도했던 장세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먼저 주도했을 때는 중대형주, 대표주를 먼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 대표주만 보는 거죠. 설령 뭐 수익률이 개별주보다 덜 난다 할지라도. 근데 지난주 중반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도를 하거든요. 예, 뭔가 이제 수급이 좀 변화가 나오더라. 일단 AI 소프트 제가 이제 솔트록스, 코난테크, 한컴은 지금 오늘도 뭐 신고가 나왔었는데, 예, 좀 차익을 병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얘네들도 제가 선취해가지고, 이스트 소프트까지 4종목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100% 수익 나왔고, 예, 지난주 일단 예상대로 좀 고점 나오고, 이번 주에 다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인데, 21선을 깨면은 일단 끊었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혹시 그 잔량 보유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신규로 또 이제 뭐 드렸습니까? AI 소프트 이후에. 양자암호 드렸죠, 양자암호. 로봇은 지금 아직 박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양자암호는 제가 지난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 종목들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대장은 원래 삼성, 물론 이제 SI 관련 종목군들, LG, CNS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삼성 SDS가 양자암호 부분에서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업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개별주로 물론 좀 뭐 움직입니다만 탄력이 있게. 원래는 이 기업이 대장입니다. 클라우드 국내 또 대표 기업이고. 예. 아무튼 그 4차 산업 대장주거든요. 그동안 좀 지난주 찌글찌글 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예, 어제 급등이 나와버리죠. 한 2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취매를 안 하면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도 밑에서 미리 선취매를 했네. 급등주 따라가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고, 예, 말이 달리기 전에 미리, 예, 올라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혹시 그 들어가신 분은 지금 월봉에서는 120개선 저항인데 중장기적으로 좀 농락을 하셔도 됩니다. 이 기업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형주 급등 나왔을 때는 한 일부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이제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뭐 매수거까지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양자암호는 제가 이제 개별주를 지난주에 딱 찍어드렸어요. 아톤. 그죠? 몇 개. 아톤도, 그 다음날부터 이제 급등 나왔죠. 이날 제가 이제 방송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살짝 눌림 주고, 거의 장주 뭐 20%, 그 다음날 또 뭐 16%, 일주일 동안 한 50% 오른 것 같아요. 요 기업이 좀 약간 탄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 7,500원만 안 깨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지수가 이제 고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5월달은 틀리단 말이에요. 예, 일부는 좀 챙겨가면서 급등 나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눌림 줄 때 보시는 거, 눌림 줄 때. 예.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예, 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도 그 다음날 상한가, 얘는 상한가 들어갔어, 장중에. 예.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예, 드림 시큐리티도 이날 이제 장중에 한 15% 정도 오르고 나서, 예, 좀 눌림을 주는데, 이후에 20에서는 언제까지 눌림 주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저 눌림목에서 20에서만 안 깨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KCS는 조금 지금 뭐 박스권이고, 엑스게이트도 2, 3일인가 있다가 또 한번 아침에 이제 급등 났었죠.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냐면, 이날 엑스게이트도 아침에 10% 갭 떠서 출발했는데, 12일날. 그 미국의 지금 양자암호 관련 종목인데, 아이온큐를 비롯해가지고, 뭐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막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 소외주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 관련 종목군들도 지수는 V자로 4월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 박스 행보만 했지 않습니까? 행보만. 그죠? 5월 말까지는 소외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4월 달에 뺄 때도 크게 안 뺐어요. 그러니까 크게 안 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들 종목군들이 저점을 안 깼었잖아요. 안 깼으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급락 나왔던 종목군들, 거래소의 종목군들이 급락 나오고 이렇게 V자로 올라올 때 이들 종목군들을 안 빼니까 이제 행보만 했잖아요. 행보.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소외가 됐었잖아요. 단기적으로 100%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뭐 많이 안 올랐죠. 예, 여기서 이제 소외가 됐다가 한 달 반 동안 어제 이제 뽑아버린 건데 어제. 그러니까 이런 패턴 종목군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예 양자암호 관련 종목군들도 그 2달 동안 거의 행보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시면은 제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강했었는데,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이건 뭐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기계 장비 쪽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제가 5월 달에 여기서 소외됐었잖아요. 그죠? 5월하고 6월 중순까지 안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이 구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같이 말드렸었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급등주를 안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이제 선침해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고, 제가 2주에 또 말씀드리면서, 일주일 눌림 주고, 오늘 또 이제 신고가 나와버리죠, 오늘.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저점에서 막 50% 정도? 월봉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려는데, 여기가 이제 월봉에서 쌍봉의 고점이죠. 제가 다음 주에 아카데미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의 변화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환율이 변하니까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움직였었고, 두산마켓은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11,500원 이탈하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절반이나 차익 하셨다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이제 고점이니까.
근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두산 HD 현대인프라보다 약간 오늘도 뭐 장중에 4, 5% 올라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죠. 47,500원 요 정도 오면은 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월봉에서는 이 추세 상단 저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강세 전환되게 되면 건설 업종이 먼저 수혜고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지금 기계 장비 쪽이지 않습니까? 기계 장비는 사실 이건 많이 못 올랐어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니까 원전도 이제 업종에는 이제 기계 장비 업종이 포함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 두 종목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아직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금리를 하게 되면 다른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건설 기계 장비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쪽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난 종목군들은 일부 차익하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67270. 예, HD 현대건설 기계대죠. 이 기업도 지금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어제 오늘 한 10% 올라왔는데, 어제 오늘. 예, 여기서 이제 박스권, 거래 괜찮습니다. 아직은. 거래 추세 돌파했고. 7만원, 그러니까 이 박스권 하다만 안 깨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하더라도, 하반기에 꾸준히 가져가시면 좀 많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왜? 건설주,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건설주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럼 이제 기계 장비 쪽이 당연히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뭐 현대에버라든지 이들 종목군들은 원래는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외인하고 기관들이 주도했던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별주가 좀 찌글찌글한 거예요. 요때는 이제 먼저 한번 급반등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리스크는 없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 반이거든요. 6.25가 아마 3년 반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그래서 재건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만약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들 기업들은 원래 이제 테마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덜 먹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군들 보시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테마가 이제 죽더라도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군들은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카는 이제 건설, 증권, 은행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차익을 병행하시라고 제가 이후에 눌림 주게 되면 제가 유튜브에 기본권의 맥점 매매 공개 방송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도 제가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아카데미 때도 추천드렸었었고 예,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제가 또 그 관심 가질 종목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야가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이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이 이제 강하다 그러면 일부 자금은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부 대응하면서 2차 전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뭐 시장에서 크게 소외는 안 당하실 겁니다. 그죠? AS 소프트웨어 100% 올라왔죠.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아까 이제 재건주도 그랬죠. 양자암호는 지금 약간 매물 소화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나.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별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을 많습니다. 예. 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코스피가 대만하고 동일하게 움직였어 그랬죠. 예? 25% 올랐었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코스피가 오늘 29%, 그러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29% 올랐습니다. 거의 30% 반올림하게 되면. 지난주에 25% 올랐는데 또 한 주 동안 거의 어제까지 한 4%더 올랐어요. 예, 그러니 코스닥은 21% 올랐고. 그러니까 거의 30%를 두 달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그죠? 뭐 대형주 또 30% 오르면은 보통 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 정도 다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2000년도 들어서 가장 강한 그런 파동이 아니었나, 이번이.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글로벌 주요국 지수 상승률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1년 반 동안 7%밖에 안 올랐다 그랬죠. 우리 아직도 꼴등이다. 작년 1월부터 따지면. 이거는 4월 9일부터 2달 반 동안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13%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작년 1월부터 따지면 올 하반기에 코스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거래소가 좀 좋았는데 하반기 해봐야 뭐 다음 달 7월 달부터 아니겠습니까? 7월부터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름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코스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왕자에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수익 안 나신 분들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6개월이 지난 게 아니고 아직도 반년이 남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원래 한 방이거든요. 찌글찌글 하다가 그냥 움직일 때 한 방에 또 다 복구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하는 거죠. 아무튼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자, 지금 지수 기준 했을 때는 코스피가 언제가 이제 고점이었었냐면 2021년도 6월 달 이때 고점이었죠. 이때가 3,300이었어요. 3,300. 이 당시 시총이 얼마였냐면은 2,320조 정도? 2,320조. 이때가 지수가 3,300이었어요. 예, 3,300포인트. 그리고 이제 2024년입니다, 이거. 작년에 고점이었어요. 작년에 또 고점이었죠. 예, 요 2024년 작년에 7월 11일 날이 지수 고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시가총액이 2,350조 정도 됐어요. 오늘 종가 기준했을 때 코스피 시총이 얼마냐면 2,410조 원이에요. 지금 6월이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한 60조 원 늘었고, 2021년도 6월달 이 당시 지수가 최고점 찍었을 때 3,300보다도 한 100조 원 정도 늘었나요? 90조 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지금 3,300 고점까지 못 갔는데, 예?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지수는 지금 2,980인데 이때 3,300보다 낮습니까? 그만큼 이제 상장 종목군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 예? 4년 동안. 그래서 뭐 LG엔솔이라든지, 원래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을 하면서 시총이 뭐 100조가 넘었었잖아요. 160조까지 갔었는데, 이 한 종목이 전체 뭐 코스피 PBR 한 0.2% 정도, 1, 2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고 막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최고점을 돌파 못했으나, 예,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주 기준, 오늘 기준 했을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데이터 보니까. 2021년도도 6월 달이 고점이었네. 지금 이맘때네. 2024년도에는 7월 달이 고점이었네. 여름에. 올해 보니까 6월 17일 날 지금 오늘 막 3천에서 2포인트 불과 못 찍고 지금 막 오후장에 막 매물이 나오네. 거래 터지면서. 그죠? 예. 보통 이제 7월부터 한 8월까지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여름 휴가 많이 가죠. 여름 휴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주식을 좀 사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친구들도 보통 휴가 가면 뭐 1박 2일, 2박 3일 갑니까? 예. 보통 막 짧으면 보름, 길면 뭐 한두 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절적인 영향이 있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최고점 찍고 나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 최고점 찍고 나면 또 시가총액이 조정 나왔고,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도 2024년 작년하고 뭐 재작년처럼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GDP 대비 시총 비율 및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아까는 이제 먼저 보여드렸던 요 그림은 이제 원화로 봤을 때 2,410조 원이고,
예, 그다음에 외인들이 보는 달러 환산했을 때는 얼마인가 딱 보니까 그 GDP 대비 시총 비율이 110% 오전에 한 110%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110%가 이제 100에서 110% 보통 한 110%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꼭 거기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한 13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는 워낙에 유동 자금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때는 뭐 거의 뭐 제로금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가 금리를 뭐 한 번에 그냥 단기간에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리다시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125%까지 넘겼습니다. 127%, 30%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비율을 보게 되면 한 110%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항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중간 라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딱 110%까지 올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오른쪽에 달러 환산으로 이제 보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조였는데요. 2,750조. 오늘 오전까지 한 2,800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단 저항이죠. 언제부터? 네, 2007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코로나 때 이거 살짝 돌파했다가 여기서 고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고점 나고 이제 이 중간 지지점에서 그동안 계속 지지하고 반등.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이 추세 상단까지 여기 올라온 게 시총이 한 2,800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11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명목 GDP가 2,500조 조금 넘을 거예요. 2,500조. 그죠? 예, 2,500조 이제 110%니까는 2,800조 좀 상해 안팎 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도 부담 가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쉬었다 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화 환산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환산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 이 그림 보고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4월 달에 여기서 매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4월 달에 여기서 매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전략이 동일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장기 저항이 오고 단기 급등 나오고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구간에서는 뭔가 전략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타이밍 조절,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가야 될 자리다. 그다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그 PER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다지 지난번처럼 이제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었는데 그 PBR이 중요해요. PBR. 이번에 저 PBR 관련주가 막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PBR을 또 이제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4월 달에 PBR이 이제 월간 기준했을 때 4월 9일 날 0.80까지 내려갔었다고 이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0.80.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그랬죠? 예. 근데 어제 기준했을 때는 PBR이 0.99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그 3,000포인트 조금, 예, 한 2포인트 남기고 이제 밀었던 이유가 거기가 한 1배 딱 됐을 거예요. 우리 코스피가 이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때는 이때 3,200, 월봉이 이랬을 때는 이제 3,290, 3,300까지 갔다가 이때 1.30이었어요. 1.30. 예, 그 이후에 이제 PBR이 한 1배 정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 조정이. 1배. 안팎. 아시겠죠? 오전에 딱 1배까지 찍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PBR 설명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평균 PBR이 몇이다? 예. 거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1배 가니까 지금 거기서 또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저 PBR 관련 종목도 단기 급등도 많이 나왔었고, 1배인데 세계 평균, 그러니까 뭐 대만 정도 한 2배 정도까지만 PBR을 더 끌어올리면 종합지수가 그래서 이제 4,000 얘기 나오고 5,000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4,000포인트는 그 내년 정도 가야 되겠죠, 내년. 저는 4,000까지 간다 보거든요. 내년까지 봤을 때. 그건 제가 그냥 작년부터 저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네.
뭐 PBR 한 1.5배까지 끌어올리면 4,000이 넘어가는 겁니다. 4,000.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0.8에서 두 달 동안 랠리가 나오면서 1배 그동안 이제 그 강한 저항으로 자리하던 그 1배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란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 저녁에 뭐 아무 일 없으면 뭐 그나마 또 내일 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자를 보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뭐 바로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왜 드리냐면 또 이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건 무슨 뭐 1파, 2파, 3파죠. 근데 2파 조정도 이건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 다이렉트로. 환율이죠. 일단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원달러 환율. 예, 제가 작년에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워낙에 저평가다. 물론 지금도 저평가예요, 지금도. 지금도 한 10% 이상 저평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200원까지 밀어야 돼요, 1,200원까지. 예. 1,200원까지, 저는 원달러 1,200원까지 밀리지 않겠는가. 워낙 강세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4년 지지맥점이에요, 여기서. 이거 한 번에 깨지는 않나요? 4년 지지맥점이니까. 그 원달러 여기서 고점 나와서 밀리면서 코스피는 여기서 급등 나온 거죠. 근데 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 코스피는 2021년도부터 이어오는 중간 이 저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항이죠. 2,940, 이 정도가. 아침에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윗골에 나오고 민 거거든요. 거기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다이렉트로. 지수는 아직 최고점까지 못 갔으나, 아까 제가 시가총액은 이미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환율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이 시간에도. 이제 워낙 강세가 돼야 된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바라는 거죠. 네, 이재명 정부가 또 바라는 거죠. 뭡니까? 네, 지금 경기, TF팀 구성했지 않습니까? 경기. TF팀. 네, 내수 활성화시키면, 내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강세가 되겠죠. 우리 돈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 내수 살리려면은 수입 물가가 낮아져야 되겠죠? 수입 물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수입 물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강세를 유도해야 돼요, 정부에서. 워낙 강세가 전환되게 되면 지난 뭐 연말에 1,500원 주고 샀던 물건을 지금은 이제 1,360원 주고 사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일 거다. 그 다음에 트럼프도 바라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도. 그죠? 예.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수출이 늘어나려면 미국 이제 달러는 어떻습니까? 약세가 전환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 때 원화 절상 얘기할 것이고, 물론 이제 위안화 절상도 얘기할 겁니다. 엔화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원화가 1,200원, 뭐 1,250원까지 민다 하면 지수 어떻습니까, 이거? 예, 가는데, 거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제대로 시행한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중간, 아주 그 중대한 지지맥점, 저항과 지지, 구간이잖아요. 변곡점이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 파동이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오늘 거의 3,000 찍었으니까 700포인트를 올려버린 거거든요. 30%를 올려버린 거예요, 코스피를. 예, 이건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시각이. 예.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검은색 선은 코스피. 이 빨간색 선은 외인들 선물 매매 현황인데, 사실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나서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뭔가 선물 매수는 안 하죠. 그죠? 빠질만 하면, 오전에 한 1, 2천 계약 때렸다가 장중에 좀 빠질만 하면, 오후에 또 한 매수 들어와가지고 한 2, 3천 계약 지수 받쳐놓고. 계속 그래왔거든. 선물 매수 더 안 늘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선물 매수 이제 부담이 가니까 언제부터? 현물을 이제 매수해요, 현물을. 5월 28일부터
5월 30날 이제 마닐라이가 7천억 매도하고 그다음부터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서. 요 구간에서 2조, 3조, 4조 원 가까이 들어오요. 4조 원.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그냥 이거 땡겨버린 거야.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아니, 현물 매수로. 선물은 이제 좀 부담 가니까 매수 안 하고 현물적으로 매수 들어오죠. 근데 또 요 기간에서 이제 또 외인들 선물 매수하니까 이때는 또 환율이 무너지니까 외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들어오게 되면 우리 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현물 매수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다른 기관들은 다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도 매도했어요. 요 구간에서. 예, 금융투자가 이제 현물 매수 들어오면서 끌어올려 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수가 안 들어오고 근데 지난주 중반부터 뭔가 좀 변화가 생기죠.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 여기서 이제 물론 개인들도 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6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외인들이 매수 규모가 현저히 지금 줄어듭니다. 그죠? 그 전주까지는 요 구간에서 4조 원 가까이를 공격적으로 매수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는 매수 규모가 주네. 어제 오늘은 또 이제 매도해 버렸어요. 금융투자도 매수 규모가 줄죠. 그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량 봤죠. 물론 여기서 현금화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당시에 지수하고 지금 지수하고 지금 지수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지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쇼커버 물량 들어온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두산이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예? 공매도 막 때렸다가 막 급등 나버리니까 쇼커버 들어오면서 더 급등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또 이번 주에 조금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개인들이 주도할 때는 조금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끼죠. 같은 금액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조금 나온다. 물론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예, 외인하고 이제 기관들도 좀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올라가니까 지난주부터 예탁금이 그냥 지난주 중반 이후에 급등이 나버리죠. 원래 60조가 여기 이제 58조 60조가 이게 한 1년 반 동안 강한 저항이었는데 지난주 중반에 여기서 예탁금이 급등이 나버립니다. 네? 58조까지 밀었다가 일주일 만에 5조 원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슈팅을 만들면서 저는 슈팅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지수도. 그죠? 신용도 지금 요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신용이 저점에서 지금 여기서 한 2조 한 8천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신용이. 거기다 스탁론까지 포함한다면 3조 원 넘게 증가했겠죠. 일정 부분은 좀 털어야 되지 않겠느냐. 털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네, 제대로 이제 뻗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난주 중반부터 예탁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용도 늘어나면서 한 번 더 지금 끌어올린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의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공매도가 거래소 같은 경우도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어제까지 공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완만히 5월 달은 여기서 완만하게 5월 한 28일 완만하게 이제 있다가 28일, 29일부터 이제 외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5월 말부터 공매도가 이제 지난주 1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월 요 구간에서는 뭐 4,500억, 5,500억, 5천억대 중반이었는데 공매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게 증가하죠. 공매도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공매도가 여기서 이제 5월 코스닥은 이제 그나마 이제 거래소가 약간 덜한데요. 네, 꾸준하게 6월 들어서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신다든지,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뭐 신용 쓰지 마시고 스탁론 쓰지 마시고, 예. 1년 12달 전략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4월달 막 그때만 빠질 때는 또 원래 그 빠질 때는 안 들어오세요, 빠질 때. 빠질 때 안 들어오시고 막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눌림 조정 줄 때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왜 고점과 저점에서 이제 손바꿈이 활발하게 나오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뭘로 봅니까?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보는 거죠.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량 동향을 보시면, 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덜 합니다. 코스닥은. 이게 코스피입니다. 1년 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1년 이 상단 거래대금이 고점을 딱 찍었어요. 여기 딱 레인지까지 찍고 나서 거래대금 뚝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항상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3천을 그냥 다이렉트 돌파시키려면 이 거래대금 또 이게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 1년 동안 세 번째 맞이하는 지난 금요일 날 그 고점에서 추세선 상단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 거래대금이.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여기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예?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른쪽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은 1년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 버렸어요. 돌파하자마자 뚝 꺾여 버리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파하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선 상단 안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이제 줄어버리면 그때 종목군들 막 찌글찌글 이렇게 막 흘러내립니다. 또 막 전립선형 패턴 만들면서 거래 대금 죽고 거래량 죽으면. 요거를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계절적으로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또 이제 7월이니까 외국계 펀드 매니저 휴가들 많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또 뭘 또 의미합니까? 이 그림 보시면, 예, 거래량이 터지고 특히 거래량도 터졌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팔고, 누군가는 이 또 고점에서 예,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또 그 물량을 매수를 하더라. 두 번째 뭐예요? 예, 저점에서 누군가는 저점에서 손절하고, 누군가는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 손절 물량도 받더라. 그렇게 또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보통 매매하게 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딱 확 증가하잖아요. 조금 잠깐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어요. 며칠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거래량 터져버리고 거래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거고, 고점에서. 달리는 말을 갈아타니까 지금 뭐 2차전지나 뭐 찌글찌글한 종목들 안 삽니다. 보통. 예?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막 치고 올라가는, 장중에 막 빨간 불 막 들어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것들. 지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2차전지 막 찌글찌글해. 징글징글.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 올라가는 애들 막 바닥에서 막 100%, 200% 올라오는 애들 그냥 또 훅 들어가지. 이제 그런 작업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차전지를 그대로 보시는 가운데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I 소프트라든지 뭐 재건 관련주라든지 기계 장비 쪽, 그다음에 양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어느 한 섹터에 100%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그 펀드도 보시면 진짜 뭐 삼성전자도 많이 담아봐야 한 10% 안팎이거든요. 예, 뭐 3%, 2%, 뭐 0.5% 막 종목별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가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보죠. 이건 유진투자증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6월 9일 날 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원래 이제 1월부터 계속 증가를 했어요, 전체. 유럽 전기차 월별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예. 4월 달에도 29% 증가했고, 근데 5월 달에 31% 증가했어요. 예,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이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5월 달에 31% 증가했고, 작년 대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56%가 증가를 했습니다. 56%.
그 유로존 국가 중에서 그 5개, 상위 5개 나라가 자동차 판매가 이제 많은 5개 나라가 독일은 56% 증가했고요. 근데 영국이죠. 영국도 34% 증가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131% 증가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6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만 마이너스 19% 감소했거든요. 그 4개 나라는 다 지금 뭐 30에서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근데 소장님, 왜 우리나라 전기차는 2000년 찌글찌글합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유럽이 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LF 배터리 탑재된 차량에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상반기 때는 유럽 시장을 점유를 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빠르면 이제 올 뭐 10월이 될지 11월 될지 뭐 12월 될지 모르겠습니다. LG 엔솔이 드디어 이제 올 하반기에 작년 7월 달에 이미 르노 자동차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약 70만 대 가까운 전기차 LFP 배터리를 이제 납품하기로. 그러니까 LG 엔솔이 올 하반기에 이제 처음으로 LF 배터리에 납품합니다. 70만 대를. 스타트를 이제 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난번에 뭐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 SDI라든지 LG에서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LF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 라인을 지금 전환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동안 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안일한 게 없잖아 좀 있었어요. 3원계만 지금 계속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중국이 이제 워낙에 LF 배터리를 저가에, 그다음 성능도 좀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지금 장악했는데, 미국은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85% 지금 점유를 했거든요. 점유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아카데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가게 되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ESS 같은 경우는 이제 LF 배터리를 관세를 60%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달 아카데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IRA 법안 수정한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7월 4일 날 이제 최종적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상원. 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 배터리를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가격 경쟁이 생기겠죠. 지금 20-30% 싸니까. 더군다나,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LF 배터리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재활용이 한 10%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그 3원계 배터리는 거의 90%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북미, 그다음에 미국, 북미, 유럽 전기차 판매량 전망인데, 사실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세가 거의 둔화됐었어요. 3년 동안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한 20%씩 2030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죠. 왜? 지금 아까 유럽 같은 경우가 상반기도 상당히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고무적으로 나왔잖아요. 30%. 근데 하반기에는 이 성장 가속 추세가 더 강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7월부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용 전기차의 75% 가속 상각을 허용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EU에서 그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하고 이제 기업용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지금 막 30%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성장 가속 추세가 더 확대될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유럽 같은 경우가 그 한 25% 증가하고요. 내년, 내후년 요 구간까지 한 20% 이상 증가하면서 2030년도까지는 최종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가 전기차 비중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50%.
그다음에 북미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거의 이제 주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1% 정도 성장해요. 작년 대비해서 11%. 예, 북미 전체로 보더라도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2030년 가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내연 기간 전체 판매량 대비가 비중이 한 30% 차지한다고 그러죠. 북미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캐즘을 지났다는 얘기죠.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캐즘을 이미 극복하고 완전히 성장세로 이 정도면 돌아선 겁니다. 성장세로. 하반기부터 이제 LFP 배터리 이제 LG에서부터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 예, 우리 제품도 많이 선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럽도 지금 뭐 중국한테 관세 매기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위안화도 이제 절상 요구할 거예요. 미국에서 무역 협상 다시 하면서 위안화 절상돼 버리면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지금보다. 예, 이런 추세라는 거. 요보다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아카데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이런 추세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 예측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내년 가게 되면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이죠. 예, 한 40% 정도. 40% 비중이. 예, 그러면서 이제 쭉 늘어나면서 2030년도 가게 되면은 전체 이제 전기차 판매 비중이 60% 되면 60%. 보통 40에 내년 가면 50%, 요 정도 한 2027년 가면 50% 하면 될 겁니다. 예, 보통 이제 50% 정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40~50% 되게 되면 이제 포화 상태라요, 포화 상태.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비아디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말까지 35% 많게는 전기차 지금 할인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 2,000개 가까이 되다가 계속 이제 그동안 구조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2~3년 전부터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90개 정도 지금 남아있다 그러죠.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겁니다. 한 10개 안팎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기업도 남겨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이제 도산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비아디가 35%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차를, 신차를 35% 할인하게 되면 중고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차는 똥값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몇 년 타고 다니고 중고로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값어치가 발생하는 차.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는 아예 그냥 무슨 뭐 가격도 지금 뭐 안 나올 겁니다. 완전히 지금 시장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30년도 가게 되면 올해는 이제 한 21% 정도 차지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증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 포함해가지고 생산하는 차량이 한 1억 대 정도 된답니다. 1억 대. 1억 대인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내년 내후년 한 2027년도 가게 되면 한 30% 정도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업황도 그렇고 종목도 보통 고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막 다 그랬었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통 한 50% 정도 이제 그 대중이 뭐 들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업황의 고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전기차도 유럽의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반기에 이제 LFP 배터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LMR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냐 뭐 내년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주가는 이미 처절하게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배터리 충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액션 플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배터리 산업 경쟁 회복을 위한. 예? 그래서 배터리 산업 강화, 지원 패키지.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아카데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료 공급 강화하게 되면 세제 지원도 해주고 우리 같은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라든 폴란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보여드렸죠. LG에서 어디 공장이 있고 삼성 SDI 어디 공장이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예? 공장 가동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유럽에도 이런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속도 내용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미국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저점에서 지금 한 50% 넘게 올랐거든 대장 종목군들은. 그래서 우리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도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건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피처. 지난주에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5월 20날 여러분들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어요. 무조건 받는 거다. 0.1초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 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왜? 누가 다 받습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이 지금 거의 65%니까 62%니까 다 받는 거거든요. 그죠? 외인들이 거의 10% 되고 연기금이 한 5.6%.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는 거는 1조 1000억 중에서 고작 해봐야 2,400억밖에 안 돼요. 2,400억. 이거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다름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 감고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95,000원에 금요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유상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최소한 20%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고, 삼성 SDI도 제가 그냥 받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신규 상장했잖아요. 주가 아직 크게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적, 지금 2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2분기까지 LG엔솔 같은 경우도 약간 주춤할 수 있어. 근데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 안 합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은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가 약간 1분기 대비해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달이 3분기잖아요. 3분기지 않습니까? 3분기, 4분기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1분기, 2분기보다 낮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가게 되면 7월 3분기 초니까 빠르면 2분기 말, 늦으면 3분기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겁니다.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죠? 왜? 주식이란 것은, 그러니까, 동행지수보다 빠른 게 선행지수죠. 3개월 정도 빠른 게. 근데 선행지수보다 빠른 게, 경기 선행지수보다 빠른 게 주가지수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는 한 6개월 이상 빠르잖아요. 내년 실적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년 실적.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되게 되면 3분기 초고, 한 7월 넘어가서 7월 중순까지 이제 간세 협상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더 많이 빠지는 않을 거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다른 기업도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또 설명 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포스코피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3배? 그죠? 2.5배 정도 증가하죠. 2.5배.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이제 미리 선행한다 그러면 지금 시기, 아니면 7월 뭐 한 중순 늦어도 예, 완전히 바닥 다지고 서서히 올라오면서 예, 우상향 기조.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하반기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재 상반기보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9조 1천억까지 밀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점과 이제 저점의 손바뀜이 활발하다. 지금 외인들은 누적 지금 계속 매도한 게 없어요, 전기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많이 하셨지.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일단 다른 거 좀 매매하시면서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십시오. 소외된 종목군들의 반란이 시작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3주 전부터. 이제 전기차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갈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또 시간 되면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예, 보시고 여기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